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동학과 대순사상에 대한 건데요. 이 두 사상이 세상을 보는 방식, 특히 기화, 조리, 그리고 리라는 개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동학이 그 변화하는 힘, 기화에 주목했다면 대순사상은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조리와 근본 법칙 리를 더 강조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좀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먼저 동학의 기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유신령, 외유기화. 네, 안에는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는 기의 변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부 세계의 어떤 끊임없는 변화, 에너지의 흐름, 뭐 이런 걸로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 역동성,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대순사상으로 넘어오면 이 조리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조리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단순히 변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다스리고 조화시키는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천지, 이니스는 그것으로 기강을 바로잡고 천지를 통제한다. 이게 바로 조리입니다. 아, 그냥 흘러가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법칙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특히 땅의 이치, 지리, 지지리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 중심의 동학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와, 흥미롭네요. 변화 속의 질서, 조화, 그런 걸 더 강조했다? 그리고 리라는 개념도 대순사상에서 좀 다르게 본다고요? 성리학의 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성리학의 리가 약간은 뭐랄까 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원리에 갑다면 대순사상의 리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요? 네, 일상생활과 만물 속을 떠나지 않는다. 바로 이 표현처럼요. 우리 삶 속, 매일 쓰는 물건 속에도 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개체 안에 우주의 원리, 태극이 있고 또 그게 모여서 전체 우주를 이룬다는 각구태극, 통체태극.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우주의 원리가 그냥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옆에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심지어 그 리의 근원을 음양오행의 토, 즉 흙하고 연결시켜서 포용성, 생명력 같은 걸 더 부각시키려고 했어요. 차가운 법칙이 아니라 따뜻하고 살아있는 원리처럼 본 거죠. 야,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뭔가 더 포근한 느낌인데요. 이런 관점 차이가 혹시 서양 문명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그 최재우 선생은 서양을 좀 비판적으로 봤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해요. 수훈 최재우 선생은 서양인들이 힘이 센 건 인정했어요. 나름의 도도 세우고 덕도 이뤘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어떤 영성이나 우리가 말하는 기화, 이런 건 잘 모른다고 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늘과의 직접적인 연결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려고 한다. 천주의 가르침이 없는 배움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아, 자기중심적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럼 대순사상은 어떤 대안을 생각했을까요? 대순사상은 동학의 약간 남성적인 기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여성적인 마음, 그리고 이치에 따른 해원을 강조합니다. 해원이요? 원한을 푸는 거?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온다는 구절처럼 외적인 힘이나 투쟁보다는 내면의 성찰, 조화, 그리고 맺힌 것을 푸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거죠. 어쩌면 당시 서구 중심의 물질 문명에 대한 좀 다른 길을 제시하려 했던 것 같아요. 내면의 힘과 조화를 통한 해결이라 개벽 사상도 두 사상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동학의 개벽이 좀 더 사회혁명적이고 외부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순사상의 개벽은 훨씬 장기적이고 우주적인 질서의 재편, 그러니까 신명들이 이끄는 종교적인 개벽에 가깝습니다. 신명들이 이끄는 개벽이요? 네, 증산 강희순 선생은 동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 동학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억눌려 왔던 조선의 원을 푸는 해원 상생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선경 건설이죠. 와, 스케일이 훨씬 커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화처럼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함보다는 땅의 덕, 지덕을 통해 안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걸 더 중시했어요.
안심과 안신을 강조한 거죠. 듣다 보니 동양과 서양의 통합 같은 것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해원상생 이념이 결국엔 동서양의 영적 세계관 통합까지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천사 개념을 동양의 신명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거나 또 절대자 개념도 동양의 무극, 태극과 서양의 인격신 개념을 합쳐서 무극신, 태극신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해인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우주 만물의 이치가 바다와 같고 그 바닷물의 어떤 전기적 에너지로 만물이 자란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자연현상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통합적인 시각이죠. 오늘 동읍과 대순 사상이 기화, 조리, 리를 어떻게 다르게 보고 발전시켰는지 쭉 따라와 봤는데요. 와, 정말 깊고 독창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변화의 에너지에서 시작해서 질서와 조화, 내면 성찰, 그리고 우주적인 통합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당신께도 좀 흥미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상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급격한 변화 속의 불안함이라든지 아니면 동서양 문명의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이치로서의 리나, 조화를 강조하는 조리 같은 개념들이 지금 이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고 또 균형점을 찾는 데 어떤 힌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